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폐기물 중에서 유해 폐기물, 액상일 수도 있고요, 고상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유해한 폐기물을 고형화하는 거, 고형화 및 고형화 처분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고형화라고 하면은 폐기물 중에서 이런 폐기물들을 재이용할 때 고형화 연료로 만들거든요. 여기서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될 게, 고형화 연료하고는 다른 겁니다. 연료는 뭔가 재사용하는 거잖아요. 재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들은. 자, 고형화 및 고형화 처분은 첫 번째 안정화. 유해 폐기물 중에서 유해 물질을 분해하거나 무해화하여서 독성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그리고 고형화, 고화 처리라고도 하는데요. 폐기물에 고화제를 첨가해서 고형 물질을 만드는 공정. 이게 간단히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아주 단순한 건데, 액상이라고 할게요. 액상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폐기물들이 있어요. 유해 물질이 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고화제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고형화된 물질이 나오겠죠. 고형화된 물질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멘트라고 쉽게 생각하려면 이게 너무 지저분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좀 이쁘게 이게 쫙쫙쫙쫙쫙쫙쫙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액상과 고화제를 액상에다 고화제를 넣어서 고형물로 고형화 시켰습니다. 자,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장단점. 자, 여러분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감량입니다. 감량. 부피를 감량시키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물 쫙 짜가지고 싹 갈아가지고 뭐 퇴비로도 만들고 지렁이 갖다가 뭐 먹게 해가지고 되게 부산물로 감량 확 부피를 감소시키죠. 이런 감량화법을 역행합니다. 역행. 폐기물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량인데 이 고형화, 고화 처리는 이 감량을 역행을 해요. 보면은 액상이 이만큼 있었어요. 부피가 V1만큼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최적을. 이건 V2가 있었습니다. 어느 게 부피가 더 커져요? 이 고화제만큼 액상에다 고화제 들어간 만큼 더 커졌죠. 감량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질량도 M1이고 M2가 있어서 질량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 감량을 못하더라도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이 액상이나 이런 유해 물질들이 환경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매립을 했을 경우에 나오게 되면 침출되고 침출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유해 물질이 환경에 노출되겠죠. 그런데 콘크리트로 아주 강력하게 고형화 시켰어요. 그 일로 나올 수 있나요? 없죠. 자, 절대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와요. 그래서 이런 오염물질의 용해도를 감소시키고 용출할 수 있는 특성을 막아줍니다. 용출 없어지게 하고요. 용해도 감소시킵니다.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환경에 오염을 시키지 않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형화를 많이 씁니다. 아주 쉽게 우리 핵 폐기물 있죠. 핵 폐기물도 다 고형화 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안정화, 고형화라고 얘기합니다. 고화 처리는 폐기물을 고체 형태로 고정시키는 물질과 고화제죠. 이게 고화제예요.
고체 형태로 고정시키는 물질, 고화제를 혼합시킴으로써 고체 구조 내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고정시키고 화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처리 방법이다. 고화 처리는 고형화, 안정화, 피막 형성 등 이름으로 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의미로 보면은 아주 조금씩 각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고화 처리라고 다 통틀어서 부릅니다. 통틀어서 그냥 고화 처리라고 부른다. 크게 고화 처리라고 하면 고형화, 안정화, 피막 형성 이런 식으로도 의미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이 오염물질이 우리가 여기서는 액상이라고 봤지만 고상이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고체라고 했을 때도 위해 물질이 점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자, 액상, 고상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고상에 있는 물질이 환경으로 더 나오지 않게 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질을 토양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볼게요. 복사. 정확히. 잠시만요. 자, 아까는 액상이었는데 토양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환경부에서 제작한 동영상인데 1분짜리거든요. 근데 이 고용화하고 안정화시키는 거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한번 볼게요. 고형화, 안정화 공법은 오염된 토양에 고형화제나 안정화제를 혼합하여 오염물질의 이동 확산을 방지하여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고형화법은 시멘트와 같은 물질인 고형화제를 주입하여 토양과 오염물질을 교체 상태로 만들어 오염물질의 이동과 확산을 막아 정화합니다. 안정화법은 오염된 토양에 안정화제를 넣어 오염물질과 토양의 결합력을 높여 이동과 확산을 막아 정화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자, 고형화, 안정화 공법이라고 같이 나눴는데 여기에서는 하나에서는 고화제를 썼고 하나에서는 안정화제를 썼죠. 자,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통틀어서 그냥 고화 처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게 폐기물도 처리를 하지만 오염물질이 있는 어떤 환경 매체의 대상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공법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아까는 토양 정화 공법으로도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화 처리의 목적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폐기물을 취급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액체든 고체든 취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콘크리트나 시멘트나 어떤 고화제를 이용해서 딱 굳게 만들어 버리면은 취급하기가 용이하겠죠. 폐기물을 취급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유해물질의 독성을 저하시킨다. 오염물질의 용해도를 저하시킨다. 환경 내로 고화 처리됐으니까 나올 수 있는 용해도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리고 표면적을 줄여서 용출 특성을 감소시킨다. 요만했던 게 고화제를 넣어가지고 이만하게 부피가 증가했습니다. 표면적이 이거랑 했을 때 더 커지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많았던 게 이거를 통으로 이렇게 묶고 여기다가 고화제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자, 이 표면적들과 이 표면적하고 어떻습니까? 이 표면적이 훨씬 더 작죠. 표면적이 감소된 겁니다. 자,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고화 처리를 하게 되면은 혼합률, 그리고 고화 처리를 했을 때
그럼 부피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들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걸 알아야지만 고화 처리를 폐기물 처리했을 때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설계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혼합률하고 부피 변화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률 MR이라 그래 가지고 믹싱 레이티오라고 해요. 믹싱 레이티오인데 이 MR은 여기 보면은 폐기물의 질량분의 고화제의 질량입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다가 좀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고화제 편하겠죠. 이게 M1, M2, 부피 1, 부피 2, 밀도 1, 밀도 2,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MR은 일단, MR은 이 M1, 이게 M1이죠? 폐기물, 고화되기 전에 이 폐기물의 질량분의 고화제의 질량, 이 고화제의 질량입니다. 그건 M 고화제, 그죠? 자, 그럼 요거 MR은 M1분의 M 고화제니까 M 고화제는 M1 곱하기 MR이 되겠죠. 자, 그리고 VCF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피 변화율이에요. 볼륨 체인지 팩터라고 써있나요? 고화 처리 전 폐기물의 부피, 그리고 고화 처리 후 폐기물의 부피, 위에선 질량이었는데 밑에선 부피죠. 자, V1분의 V2. 자, 우리가 여러분 밀도, 부피분의 질량. 뭐 부피는 최적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이 부피 가면 밀도분의 질량이죠. 이거는 다시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 되겠네요. 그럼 얘 V1분의 V2니까 얘를 V1은 밀도, 이게 로우예요. 로우라고 있습니다. 로우, 밀도, 로우 1분의 질량 M1, 폐기물의 그 고하기 전, 그리고 로우 2분의 M2. 자, 이래가지고 수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수식이 어떻게 되나 볼까? 자, 이거는 얘보다 A분의 B분의 C분의 D 하면 요거 분모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알죠? 그럼 이거는 BC분의 AD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분모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 알 거예요. 자, 그리고 이 M2는 뭔가요, 여러분? 이 M2는 M1에다가 더하기 M 고화제 하니까 M2가 되겠죠. 이 M2에다가는 M1 더하기 M 고화제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M1이 있으니까 조금 단순하게 시키기 위해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모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한번 바꿀 수 있죠. 그러면은 밀도 로우 2분의 로우 1은 그대로 두고 이거 그냥 옮긴 거예요.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면은 약분하면 1이죠. 이렇게 하면 M1분의 M 고화제 뭐였습니까? M1분의 M 고화제 이렇게 왔죠. 이게 MR 믹싱 레이티오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식이 VCF를 구할 때는, 부피 변화율을 구할 때는 이런 공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MR분의 혼합률분의 밀도, 변화 후 밀도분의 변화 전 밀도.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그거 기억해 두세요. 변화되는 거 쉽게 쫓아올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고화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크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시멘트 기초법. 가장 흔히 사용되는 고화 처리 방법 중 하나이며, 고화제로는 포틀랜드 시멘트가 사용되고 고농도의 중금속 폐기물 처리에 적합하다. 대부분 유해 물질이랑 중금속들을 처리하는 게 고화 처리입니다, 여러분. 석회 기초법.
콘크리트와 같이 고형물을 얻기 위해 석회와 함께 미세한 포졸란 물질을 폐기물과 섞는 방법이에요. 포졸란 물질. 포졸란 물질이 이게 화산재입니다, 여러분. 포졸란 물질, 화산재, 그리고 규조토, 그리고 비산재입니다. 규조토 이런 게 있으니까 SiO2하고, CaO하고, H2O. 이 세 가지가 주요 성분 물질들이에요. 화산재, 규조토, 비산재. 이게 포졸란 물질. 참고로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가시멘트법. 배연 타랑 시 발생된 슬러지 처리에 많이 사용된다. 타랑하면서 나오게 된 슬러지에 하는 거예요. 여기 황이 많겠죠, 여러분. 황. 그리고 열가소성 플라스틱법.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건조된 폐기물을 혼합해서 냉각시켜 고형화 처리하는 방법으로 방사선 폐기물 처분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 고형화 연료는 파라핀하고 비투멘, 폴리에틸렌, 비투멘. 이게 스페링이 맞는 건지 제가 좀 헷갈리네요. 파라핀하고 폴리에틸렌하고 비투멘. 그럼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이때 고형화 재료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기중합체법. 폐기물의 고형 성분을 스펀지와 같은 중합체에 물리적으로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핵 폐기물 처리에 많이 사용해 왔다. 그리고 피막 형성법. 표면을 캡슐화시키는, 코팅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리에틸렌과 같은 플라스틱 피막을 여러분 약 먹을 때 겉에 캡슐약 있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히고 폐기물을 단단하게 고체화시키는 겁니다. 유리화법. 폐기물의 규소를 혼합해서 이 혼합물을 유리화시키는 방법이다. 고체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유리화법은 침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2차 오염, 처분해야 할 방사성 폐기물과 독성에 관한 물질들에만 적용한다. 완전히 고형화 시켜버리면은 일로 폐기물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독성 있는 물질들은 유리화법을 사용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 7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 종류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고화제를 써가지고 고체화시키는 겁니다. 고체화시키는 거고, 이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무기적인 방법하고 유기적인 방법. 무기적인 거는 물리적으로만 하는 거고요. 유기적으로는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기초, 석회 기초, 자가 시멘트, 유리화법 이 4가지가 무기적 방법에 해당하고요. 피막 형성, 캡슐이죠. 열가소성 플라스틱법, 유기중화체법. 이거가 유기적인 방법입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대충? 자, 저렴한 비용, 무기적인 방법, 시멘트니까 저렴하겠죠. 유기적 방법, 피막 형성, 가소성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이 고화제 자체가 유기성 물질이라 가격이 나갈 겁니다. 처리 비용이 고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양호, 여기는 다양한 폐기물에 적용할 수 있다. 등등등. 그리고 재료의 독성이 없고 이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그리고 유기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나 자외선에 대한 안정성이 약하다. 요거가 좀 단점이 되겠네요. 자외선이 있으면은 유기적 방법은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자외선으로 하면은 자외선의 알파, 베타, 감마. 이 감마가 굉장히 파장이 약하고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유기물질에 붙어있는 이 고리를 깨줍니다. 이 고리가 붙어있는 에너지보다 이 에너지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에 분해가 쉽게 돼요. 안정성이 약한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근할 수 있고 부피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